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로빈훗 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엄청난 또 폭등이 한번 나와줬죠. 그래서 장중에 뭐 12%까지 상승을 하면서 130달러를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137달러까지 찍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역사적 신고가죠. 그래서 추천 후에 180% 상승을 했고요. 4월 달부터 꾸준히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8월 11일 날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관세 사태 이후에 거의 대부분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 스토리 중에서 단연 원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한번 조정을 받은 적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뭐 큰 조정은 아니었고 60일선 찍고 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때 빼고는 이제 뭐 일방적으로 계속 상승만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괜찮은 종목이라면은 첫 매수에서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봉을 보시게 되면 첫 매수가 4월 28일 정도 됐었으니까 이때죠.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좀 빠졌었죠. 10% 가까이 빠진 거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넓은 차트에서는 잘 인식이 안 되지만은 요 상황에서는 약간 빠졌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그 가격대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어제 상승한 원인을 분석을 해보자면 선거, 스포츠 경기 및 기타 널리 알려진 이벤트에 베팅하는 그런 예측 시장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상승을 했었죠.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했었고 최근에 금리 인하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측 시장 상품을 출시한 이후로 플랫폼에서 40억 건 이상의 이벤트 계약이 성사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측 시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토토, 뭐 스포츠 베팅 요런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맞냐 틀리냐, 누가 당선이 되냐 요런 거를 이제 맞추는 그런 게임 같은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칼시라든지 폴리마켓 요런 이제 플랫폼들이 있고요. 뭐 하루에도 수백만 달러씩 베팅이 오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 앱이죠. 로빈훗 마켓츠는 금융 앱인데 왜 도박이 손을 대냐 요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뭐 도박 아니냐 요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이제 프로 및 대학 미식축구 계약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고요. 뭐 말이 예측 시장이지 스포츠 베팅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는 전통적인 은행 계좌 사업에 진출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뭐 투자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은 뭐 베팅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잡아먹고서 거의 슈퍼앱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은행 계좌 사업이란 거는 현금을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이런 옵션도 포함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고객을 위한 새로운 혜택도 제공을 하면서 기존의 은행 사업을 같이 할 것이다. 계좌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든지 파생 상품,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또 코인, 그다음에 이제 베팅까지 아우르는 요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이제 플랫폼으로 로빈후 플랫폼으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암호화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거의 100% 가까이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계좌가 230만 개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뭐 유럽 진출도 꾀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9월 20일 날 엠로빈하고 같이 S&P 500에 편입이 됐다는 거. 그것도 이제 수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 왼쪽 보시면은 이제 "아주 깨끗한 차트를 찾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아주 깨끗한 차트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인제 정배열을 만든 후에 지루할 정도로 일방적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하락 어떤 파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등락폭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등락폭이 크지 않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캔들의 몸통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리고 뭐 꼬리를 단다든지 요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5 일선이나 20 일선을 따라가면서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는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가 깨끗해요. 지저분한 곳이 없이 그냥 차트가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캔들 자체가 선으로 그려진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에 공백이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급락은 이벤트 또는 세일 기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잠깐 다운을 했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굉장한 찬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멤버십에서는 $50 근처에서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4월 28일 날 처음 추천드렸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불타기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은 상당한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네모 칸친 요 부분을 확대를 해 가지고 또 다른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천을 맨 처음 드렸던 곳이 아마 이 정도 위치였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사실 때는 좋은 종목이니까 오를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사게 되죠. 하지만 이제 며칠이 지나서 한 일 주일 정도 들고 있어 보니까 이게 한 10% 가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걱정을 하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후회를 하다 보면은 일단 왜 종목을 샀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매매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돼요. 심리적인 동요가 생기게 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감정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제 못 견디고 종목을 환승을 하게 됩니다. 환승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행동을 다른 종목에서도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인제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 주일 정도는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제 빠질 때 빠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겠다. 요런 계획을 사전에 미리 세우고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 외에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인제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사고 났을 때 샀을 때 바로 오르는 고런 케이스 말고는 나는 어차피 종목 환승을 해서 손절을 반복함으로써 손실을 누적시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스스로 수익에다가 확률적인 제한을 걸어 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확률적으로 제한을 거니까 확률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계좌가 점점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인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질 못하고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여기서는 인제 손절 욕구가 극도에 달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인제 보시면 뭐 쌍바닥도 아니고 쓰리바닥도 아니고 무려 포바닥이에요. 포바닥이라는 것은 여기 밑으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예요. 컨센서스가 여기 모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45 죠. 요 이후에 $45 가격이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 그냥 달아나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매수 후 1-2주 동안 요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섣불리 감정적으로 동요를 해 가지고 손절하게 되면 요런 큰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20%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종목을 잘못 고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애초에 주식 매매와 성향이 맞지 않는 그런 기질을 타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자꾸 확률적으로 제한을 걸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인제 주식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등락의 변동성에서 수익을 내는 게임이에요. 매도가는 높게 할수록 좋고 매수가는 낮게 할수록 좋은 거죠. 고런 거를 그냥 망각을 하고 '그냥 사면 올라야 돼.' 이렇게 단선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게 되면 매번 인제 손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절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다시 인제 큰 차트로 돌아와서요. 깨끗한 차트는 별다른 전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그냥 묻어 놓든 아니면 계속적으로 불타기를 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 비중을 많이 태우든 거의 뭐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케이스에 어울린다라는 거죠. 나는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실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고런 경우가 있어요. 고럴 때는 아주 적합한 차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나는 분석이나 복잡한 과정을 매우 싫어한다. 요런 케이스도 이런 차트가 가장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리스크를 싫어하고 단타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런 경우에도 요런 차트가 아주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제 종목 선정 시에 요런 깨끗한 차트를 1 순위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차트라면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게 완전 정배열에서 여백이 많은 차트다라는 거죠. 반대로 인제 우하향을 하고 있고 역배열에 여백이 많은 차트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요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폭등이 나왔던 로비노 마켓에 대해서 차트 분석 그리고 뉴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